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도 다시 기승을 부리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은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했어요. 요즘 다시 오미크론 변이니 뭐니 확진자도 많아지고 해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재택근무를 하다가 저에게 벌어진 시댁살이에 대해서 떠올라서 여기에 사연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겪은 얼토당토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풀어내 볼게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공감하시거나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시 저에게는 너무 괴로운 기억이기는 하지만요. 우선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로 만났습니다. 서울 모처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둘 다 회계학과를 다녔고 학교 때 남편이 먼저 저에게 추파를 던져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대학 때부터 CC 커플로 유명했고 졸업 후에도 계속 연애를 했어요. 서로 취준생일 때 위로도 많이 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둘이 함께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누구 한 명만 먼저 땄으면 누구 하나가 미안해하거나 약간 자신감도 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는 둘이 동시에 합격해서 그때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남편이 정식으로 청혼도 했고요. 혜진아, 우리 결혼하자. 갑자기? 뭐야? 난 언제나 말했듯이 결혼은 너랑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그냥 반지도 없이 청혼 먼저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결혼할 거지? 벅차올라서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나도 결혼하려면 너랑 하려고 생각했어. 기쁜 남편은 저를 들어안고 뱅그르르 돌았어요. 그날은 정말 저희 둘에게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희에게 필요한 스펙을 차근차근 쌓아갔습니다. 서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자극도 되고 서로 힘도 주고 하면서 같이 잘 해나갈 수 있었어요. 그 덕분인지 둘 다 괜찮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취업 후에도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이나 좋았던 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의지를 많이 했어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 잘 통하고 어릴 때부터 만나와서 표정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편하고 좋은 사이입니다. 결혼도 당연한 수순처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도 둘 다 서로 결혼할 생각으로 꾸준히 만나왔거든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저에게는 형제가 없거든요. 외동딸로 아버지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카센터를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모두 정리하시고 빌라 한 채와 작은 빌딩 하나를 갖고 계셔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계세요. 서울 외곽에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좋은 분 있으면 만나보라고 해도 질색을 하시면서 싫어하세요. 이제 와서 뭐하러 결혼을 하냐? 아빠 혼자서도 잘 지내는 거 알잖아. 걱정하지 마, 딸내미. 그래도 나 결혼하면 아빠 혼자 너무 적적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네 시집 가면 아빠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편하게 살 텐데 뭐가 걱정이냐? 아빠도 참. 그런데 아빠 말이 맞기도 했어요. 아빠는 혼자서 충분히 잘 지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한식, 일식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저에게도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깔끔한 성격 탓에 집에 먼지 쌓일 날도 없었고요. 그래도 딸된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혼자서 적적하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댁은 지방에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 건강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결혼하면서 건강원에서 파는 건강식품을 저희 아버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 감사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두 분께 고급 과일들을 세트로 해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선물해준다면서 시댁 건강원에서 건강식품들을 다량으로 구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지방인 시댁에서 지내며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이었습니다. 문제의 남동생과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아무튼 결혼 후에 남편과 저는 서울에 집을 구해서 살았습니다. 대출을 좀 끼기는 했지만
집을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도 서울에 있고 저희는 반반 결혼을 해서 혼수도 반반, 집도 반반해서 집 명의도 둘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남편도 저도 신혼초를 좀 즐기다가 아이는 천천히 낳기로 했어요. 결혼했을 때 저희 나이가 28이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일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 후 1년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회사 내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휴가를 내서 둘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면서 신혼을 즐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그때는 금방 지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초반에는 회사에 출퇴근을 했는데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저희 회사에도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작년 봄쯤에는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2주간 재택을 하고 다시 회사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몇 달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나가지 않을 뿐 집에서도 일하는 건 똑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간단하게 차려 먹거나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리에는 젬병이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아버지가 요리를 해주시던 덕분에 저는 요리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공부하라 뭐하라 요리에 관심을 가질 새도 없었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도련님이 혼자 서울로 이사를 하셨어요. 자취방을 구해서 지내면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도련님을 챙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혜진아, 우리 영철이 혼자서 밥이라도 잘 해먹을지 걱정이다. 너가 퇴근하고 시간 될 때 가서 좀 챙겨줘. 주말에 데리고 나가서 밥도 좀 사주고. 저는 그 이야기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무슨 우렁각시도 아니고 왜 힘들게 일하고 저희 집에서 30분이나 걸리는 도련님 집에 가서 밥을 차려주나요? 남편과 저 둘이서도 밥 잘 안 해먹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주말에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걔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많이 기가 죽어있어. 너도 우리 영철이 일할 만한 곳도 좀 찾아봐주고 그래라. 알겠지? 아, 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도련님도 성인인데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신경 좀 써줘. 네네, 알겠어요 어머니. 사실 도련님은 장사를 했다가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따로 기술을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호기롭게 핫도그 가게를 내고 장사를 했는데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지만 같이 동업하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겨우 빚잔치는 면하고 가게를 빼앗기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시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건강원에서 일이나 돕다가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직장을 갖고 싶다며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것입니다. 남편은 도련님에게 기술이라도 배우라며 이것저것 추천을 해줬는데 들을 때만 눈빛을 반짝이면서 의지를 갖는 것처럼 보였고 그 이후에 노력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여보, 도련님 언제까지 저러고 집에만 처박혀 있을 거래? 당신이 어떻게 좀 부추겨봐. 혜진이 너도 내가 노력하는 거 봤잖아. 나만 노력하면 뭐하냐? 저 자식이 노력을 안 하는데. 나도 답답하다.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일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격증 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휴, 애가 공부머리가 없어놔서 걱정이네. 내가 또 잘 말해볼게. 도련님 핫도그 가게 하셨다며. 일식이나 중식이나 한식 자격증 따서 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또 그건 싫다고 하네. 그럼 뭐가 좋대? 모르겠어. 중장비 기사 얘기를 넌지시 해보고 있기는 한데 일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하지? 엄마 아빠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데 정말 어떻게 하냐. 잘 이야기 좀 해봐. 그래, 알았어. 남편과 도련님 이야기를 할 때면 가슴이 답답해지고는 했어요. 사람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건지 의심도 되었고요.
저희가 아무리 부추겨봤자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렇다 할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져서 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재택근무를 시작했을 무렵에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다니러 오셨어요. 도련님 댁에 들렀다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에 오셔서 시간이 있었어요. 너 요즘에 회사 안 가니? 네,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시작했어요. 너 시간 많겠구나. 영철이 집 가봤니? 너는 형수가 돼서 왜 그렇게 안 챙겨주니? 집도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집이 아주 난장판이야. 매일 끼니도 대충 라면이나 치킨 먹고 때우는 것 같더라. 속상해서 원. 코로나 전에는 주말마다 자주 만나고 식사도 사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통 못 배웠네요. 네가 신경 좀 써줘. 애가 살이 쪽 빠져가지고 불쌍할 지경이더라. 너 집에서 일하면 끼니 때마다 영철이네 집 가서 밥 좀 차려줘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30분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거니와 다 큰 성인이 알아서 끼니를 챙겨 먹어야지 제가 왜 매번 챙겨주러 가야 하나요? 게다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건데요. 시어머니에게 차분히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있어도 노는 거 아니에요. 재택근무. 말 그대로 집에서도 회사랑 똑같이 일하는 거라고요. 컴퓨터 켜놓고 일하는지 안 하는지 상사가 다 검사해요. 제가 일하다 말고 어떻게 도련님 밥 챙겨드리러 갈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 아유, 너만 고생하니? 애가 꽉 막혀서 어째. 너는 일한다고 이렇게 유세 부리면서 일도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밥도 못 먹고 속만 썩어가는 도련님 생각은 못 해주니? 내가 옆에서 살면서 챙겨주고 싶은데 나는 또 너희 시아버지 챙기러 가야 하잖니. 가까운 데 사는 형수가 좀 챙겨주고 그래야지 애가 누굴 믿고 살겠니? 정말 서러워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제 입장은 전혀 개의치 않으신 것 같았어요. 어쨌든 서럽게 울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우선 달래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뭘 눈물까지 보이고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든 챙겨드릴게요. 울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 그치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셨습니다. 그래, 난 너만 믿는다. 우리 영철이 가서 한번 봐봐라. 얼마나 애가 삐쩍 꼴았는지. 너 집에 있으니까 틈틈이 가서 밥 해줘. 내가 확인해 볼 거야. 확인요? 그래, 영철이한테 매일 전화해서 형수가 밥 챙겨줬냐고 물어볼 거다. 어머니. 아무튼 난 그렇게 알고 내려갈게. 영철이 잘 챙겨줘라. 간다. 제 안부나 입장은 전혀 묻지도 않으시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호련히 떠나버리셨습니다. 저는 속이 갑갑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남은 일을 했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야? 내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도련이 삼시세끼를 다 챙겨드려. 말이 되냐고.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리지 그랬어. 듣지도 않으셔. 그저 본인 아들 생각만 하신다고. 이게 뭐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미안해, 혜진아.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내 동생 영철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 나보다 몸도 약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니까 아픈 손가락이신 거야. 본인도 노력을 해야지. 저렇게 아무 노력도 없이 저러고 살면 어쩌자는 거야. 밥은 어떻게 챙겨줘? 내가 일하다 말고 30분 거리 도련님 댁에 가서 밥을 해드리고 와야 해? 나 요리도 못하는데? 미안하다, 혜진아.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가셨는데 조금 신경 써주기라도 하자. 일주일만 당신이 밥만 어떻게 해줘.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다가 주고 내가 그 후에는 도시락 배달이라도 시켜줄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일주일만 참고 도련님 댁에 가서 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통 만난 적도 없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회사 출근이 컴퓨터 켜면 시작되거든요. 9시에 시작이니까 저는 7시 반에 도련님 댁에 갔습니다. 1시간 밥을 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일을 할 생각이었어요. 도련님 안에 계세요?
제가 한참을 벨을 누르자 부시시한 얼굴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밥 해드리러 왔어요. 저 들어가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빨래도 하지 않는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지저분하게 쓰레기들이 이곳저곳에 널려있더라고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아휴, 도련님 좀 치우고 사시지. 이게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대충 치우는 신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쌓여있던 설거지를 하고 나서 밥통을 씻고 밥을 앉혀두고 반찬을 차려드렸습니다. 도련님은 집을 치우는 신용을 하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잠을 자더라고요. 새벽까지 게임을 한 모양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 주변에 과자 봉지와 음료수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는 혹시나 해서 가져간 노트북을 켜고 도련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지저분한 집안을 정리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도련님 밥을 차려두고 또다시 집안일을 했습니다. 염치가 있는지 잠에서 깬 도련님이 밥을 우걱우걱 먹으며 말하더라고요. 형수님, 휴가예요? 휴가 아니에요. 재택근무 중이에요. 다행히 노트북 가져와서 여기서 켜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집안일 하고 계셔도 돼요? 그냥 가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휴, 이 꼴을 보고 어떻게 그냥 가요. 오늘 우선 저녁 퇴근 때까지 치우고 일하고 갈 테니까 도련님 밥 먹고 설거지나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노트북으로 일하랴, 도련님 집안 청소하고 빨래해주랴. 퇴근 시간이 되었기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일할 동안에 혼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하다가 저녁을 차려주니까 또 먹고 나서 바로 게임을 하러 갔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도착해서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보, 하루 종일 여기 있었던 거야? 영철이는? 우선 들어와봐. 와,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당신이 치운 거야? 당신 일하느라 바쁠 텐데. 야, 김영철, 너 형 왔는데 보지도 않냐? 게임해? 아이고, 이 자식아, 언제 정신 차릴래?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련님이 말했습니다. 뭐야, 남의 집에 와서 왜 이렇게 잔소리야? 잔소리 할 거면 얼른 가. 형수님, 오늘 고마웠습니다. 내일도 밥 해주러 오실 거죠? 형수님 오셔서 밥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도련님이 그렇게 말하자 제 남편이 주먹으로 도련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너는 진짜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내가 안 봐도 훤하다. 네 형수가 오늘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를. 너 언제 네 앞가림하고 살래? 게임 그만하고 얘기 좀 하자.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구하기 힘들어.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형이 뭘 알아?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을 데리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밥 해놓은 거 내일까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반찬도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내일 모레 오든가 할게요. 저희 갈게요. 여보, 얘 정신머리 좀 바로 잡아놓고 가자.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아? 나 너무 피곤해.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오늘은 일단 가자.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서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저도 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는 중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그래, 영철이한테 얘기 들었다. 어제 가서 집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줬다며? 도련님이 전화해서 얘기하셨어요? 네. 아니,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지. 근데 오늘은 왜 안 갔니? 오늘도 가서 밥 좀 차려주고 하지. 저는 정말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하기도 싫더라고요. 하지만 겨우 입을 떼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것까지 밥 다 해놓고 왔고 반찬도 있어요. 그냥 차려 드시기만 하면 돼요. 도련님 어디 아픈 거 아니잖아요. 제가 내일쯤 다시 가서 밥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매일매일 새밥 먹는 거랑 혼자서 처량하게 밥 차려 먹는 건 다른데 너는 집에 있으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아니 어머니, 저 집에서 노는 거 아니고 일한다니까요. 이해를 못 하세요? 제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펄쩍펄쩍 뛰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나 무식하다고 그 얘기하고 싶은 거냐? 정말 애가 뭐 이리 정이 없어.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불쌍한 애 밥 좀 차려주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냐? 아휴, 내 팔자야. 그런 한탄을 듣고 있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일단 저는 내일 가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그날 퇴근하자마자 저는 또 그날 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얼굴이 빨개져서 본인이 너무 미안해하더라고요. 혜진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 정말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 너 그래서 내일 또 영철이네 가려고?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 그럼 가야지. 어떡해. 정말 힘들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불러서 있는 밥 차려줘. 아침은 내가 해놓고 갈게. 내가 전화해서 내일 오라고 할 테니까 너가 갈 필요 없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30분 거리의 도련님 댁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저희 집에 오게 해서 그놈의 밥을 차려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 바로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남편이 차려준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출근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밥을 먹자마자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더니 비밀번호를 묻더라고요. 형수, 이 컴퓨터 비번 뭐예요? 게임하시게요? 아니, 예. 저는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도련님은 제가 일할 동안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찬장에 있던 과자와 냉장고에서 음료수도 꺼내가서 열심히 먹고 게임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마치 게임방 같았어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아, 뭐하니? 일하니? 아빠가 근처 왔다가 딸 주려고, 딸 좋아하는 딸기 타르트 좀 갖다 주려고 하는데 가도 되니? 응, 아빠 오세요. 근데 저희 집에 도련님 와 계세요. 아, 그래? 그럼 커피 2잔 사서 갈게. 아버지가 도착하셔서 벨을 누르셨고 저는 문을 열어드리고 인사만 한 뒤에 바로 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도련님은 저희 아버지가 온 걸 알면서도 게임에 정신이 팔려서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먼저 도련님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총각, 바쁜가 보네. 여기 커피 사왔는데 먹으면서 해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준 커피만 받아 마시고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딸기 타르트를 잘라서 저에게 가져다 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돈 총각이 왜 너희 집에 와 있는 거냐? 저는 아버지를 보고 나니까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삐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일하느라 힘들 텐데 고생했겠네. 그럼 오늘도 밥 얻어먹고 가려고 와 있는 거야? 아빠, 이따 점심에 또 밥 차려줘야 돼. 너는 그냥 일하고 있어. 아빠가 해줄 테니까. 됐어요. 제가 할게요. 아빠는 볼일 보러 가세요. 아니야. 아빠가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주마.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장을 보러 간다며 다녀오셨어요. 해물찜 재료와 갈비찜 재료 등을 사오셨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동안 한식 자격증이 있는 아버지는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셨어요. 집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도련님은 컴퓨터방에 처박혀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고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른 채 도련님을 불렀습니다. 어이, 사돈 총각! 지금 점심시간이야. 밥 먹으러 왔다며? 내가 차려놨으니까 먹으러 나오시게. 도련님이 당황해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어르신이 차리셨어요? 네, 나갈게요. 딸, 너도 밥 먹고 일해라. 저희 아버지와 도련님 이렇게 셋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도련님이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게임도 기운이 있어야 하지.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열심히 게임하게. 우리 딸은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한식 자격증도 있고 딸보다 음식을 잘해요. 사돈 총각 삼시세끼 앞으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맛있게 먹어. 도련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제야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눈치였어요. 아닙니다. 밥은 제가 챙겨 먹어야죠. 이렇게 진수성찬을. 너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래요. 맛있게 먹어요. 오랜만에 나도 솜씨발이해서 기분이 좋으네. 우리 딸도 맛있게 먹어.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도련님은 집으로 돌아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저희만 집에 가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딜 가요? 내가 저녁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먹고 가요. 아닙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가볼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저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정신을 좀 차리려나 싶었는데 그런 일로 평소 뿌리 깊게 박힌 습관이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에 다시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 내가 다 들었다. 너 일부러 그렇게 사돈 불러서 우리 아들 민망하게 한 거니? 어머니, 아니에요. 밥 해주기가 그렇게 어렵니? 정말 내가 다 서럽더라.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형수한테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네? 제가 뭘... 모르겠고 다시 해. 밥 잘 챙겨줘. 지금 또 라면만 먹고 지내는 것 같으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 사실을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드렸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미칠 것 같아. 도련님은 일구할 생각도 노력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사는데 내가 그 답답한 꼴 보면서 또 밥 해주러 가야 돼? 시어머니가 너무하신 것 같아. 밥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나는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건데. 아휴, 우리 딸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런 얘기를 아빠한테 다 하니? 딸아, 걱정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아빠가 어떻게 할 건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내가 너희 시댁에 좀 내려갔다 와야겠다. 시댁에는 왜요? 아빠가 또 한다면 한다. 걱정 말고 우리 딸 당분간 고생하고 있어. 저희 아버지가 뭘 하시려고 하는지 영문을 모른 채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도련님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제가 가지는 않고 도련님이 우리 집에 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간혹 이런저런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남편과 함께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형,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하는데. 너 취직하고 싶어서 서울 올라온 거잖아. 폐인처럼 게임만 하고 뭐가 되겠냐? 이제 공부라도 시작해보자. 너 요리에 취미 있잖아. 한식 자격증 따서 한식집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식당 차려도 되고. 그래요, 도련님. 아니면 9급 공무원 시험 보는 건 어때요? 아직 젊으시니까 차근차근 공부하면 될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 귀를 닫고서 신경질만 부렸습니다. 둘 다 왜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저 갈게요.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하시면 저 그냥 안 올게요. 그러자 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형수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언제까지 너 밥 챙겨줘야 하냐? 너는 진짜 오지 마. 그래. 그런데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또다시 도련님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밥을 얻어먹고 게임을 했습니다. 저희 집 컴퓨터가 좋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PC방도 못 간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래서 저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면서도
도련님 밥을 챙겨드렸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혜진아. 네, 어머님. 도련님 밥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게 아니라 너 주말에 내려와서 너희 아버지 좀 모시고 가라. 네? 너희 아버지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시면서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데 아주 불편해 죽겠다. 영철이 밥 그만 챙겨줘도 되니까 와서 모시고 가라. 아휴.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빠,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지금 거기 계세요? 여기서 편하게 삼시세끼 얻어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마라. 아니 아빠, 그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아빠 모시고 가라고 전화 왔어요. 그러냐? 그럼 주말에 내려와라. 주말이 되어서 저는 남편과 도련님을 데리고서 시댁에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저희 아버지가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보시더니 일어나지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왔니? 아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사돈 양반, 오늘은 뭐 해주실 건가요? 어제 미역국은 좀 짜던데 오늘은 애들도 왔으니까 해물탕 같은 거 해먹죠? 저희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댁에서 삼시세끼를 얻어먹으면서 지내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제가 도련님을 챙겨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껴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지는 걸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예, 해물탕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 드시고 애들이랑 올라가세요. 아니요. 여기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사돈이 밥 해주시는 거 얻어먹으니까 너무 편한데요? 더 이따가 가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신 채 해물탕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하자 저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셔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주말까지 부엌에 있으려고? 아빠가 도울게. 넌 가서 쉬어라.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그냥 가서 쉬세요. 제가 혼자 다 할 테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얻어먹기만 하고 저 한식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닙니다, 사돈. 앉아서 애들이랑 얘기 나누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저희가 있는 거실로 와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진아, 미안하다. 너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오늘 저녁 먹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라. 네? 그래도 하룻밤 자고 가야죠. 아니야. 내가 건강식품 좀 챙겨서 줄 테니까 가지고 가. 그리고 너 영철이. 시어머니께서 도련님 팔을 한 대 후려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왜 때려요? 너 진짜 그러고 살 거야? 맨날 게임만 하고 내가 막내 아들 불쌍해서 오냐오냐 키운 게 잘못이지.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아휴, 너 올라가면 당장 정리하고 내려와. 그렇게 살 거면 내려오라고. 내가 뭐 어쨌다고.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영철이 제가 자격증 따게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밥은 혼자서 해먹게 하고요.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혜진아. 너희 아버지가 오셔서 저렇게 하시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한지 알겠다. 너 일하느라 바쁜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우리 아들 삼시세끼 챙겨주라고 한 건지. 아휴,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꽉 막혔던 속이 후련하게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이네요. 오늘 저녁 먹고 아버지 모시고 당장 서울로 올라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해. 저희는 그날 저녁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맛있는 해물탕을 함께 먹고 밤이 늦은 바람에 다음날 아침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리느라 고생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가신다고 하자 얼굴에 혈색이 도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간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남편은 고용보험공단에 도련님을 데리고 가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원에 등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나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렸는지 학원에 잘 다니는 모양이었어요. 최근에 도련님은 중장비 시험에 합격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사과도 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했어요. 형수님,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어서 죄송합니다. 형이랑 형수님 덕에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래요. 이제라도 할 일 찾아서 다행이네요. 열심히 하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네. 정말 죄송했어요. 그 후로도 도련님은 혼자서 밥도 잘 챙겨 먹고 일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더 이상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련님 챙겨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재택근무하면서 도련님 밥 챙겨주느라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아찔하네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유쾌한 복수 덕에 저희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남편과 저는 그 후로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재택근무를 지금은 하지 않지만 최근에 또 코로나 변이가 생기고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일주일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 당시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남편과 저는 이제는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임신을 하는 게 저희 부부의 목표입니다. 임신을 한 후에는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서 집안일도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어요. 남편이 요리를 잘해서 요리를 더 맡아서 하고 저는 빨래와 청소, 설거지 등을 합니다. 요즘은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건강식 레시피를 따라해보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최근에 낚시에 취미를 가지게 되셔서 가끔씩 주말마다 시아버지와 낚시를 가시고는 합니다. 두 분이 친구처럼 지내시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시어머니는 가끔씩 서울에 오셔서 저희와 식사도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다가 가시고는 합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고 이제는 너무 편해졌어요. 정말 잘된 일이죠. 시어머니가 도련님 때문에 저를 닥달하셨던 걸 이제는 미안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건강식품도 많이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